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기출문제 2013년 2회차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보일러 스테이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요 1번 같은 경우는 교재 43페이지 보시면 잘 나오고요.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너트 스테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뭐 1번부터 보면 1번에 거시 스테이, 요게 가세트 스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바 스테이, 그 다음 3번에 튜브 스테이라고 되어 있는데 튜브 스테이가 관 스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거고 4번 너트 스테이라는 건 없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기수분리기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이거는 당연히 1번이겠죠. 기수분리기가 뭔데요? 기체와 수분을 분리하는 거. 그래서 답은 1번.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결국 수분에 의한 관내 부식과 수격작용을 방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엔탈피가 25kcal/kg인 급수를 받아 1시간당 2만 kg의 증기를 발생하는 경우 이 보일러의 매시 환산 증발량은 몇 kg/h인가? 단 발생 증기 엔탈피는 725kcal/kg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산 증발량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상당 증발량이 되죠. 자, 그러므로 상당 증발량 GE는 어떻게 구합니까? 539분의 G에 H2-H-로 푼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보면 539분의 G가 급수량 또는 증기 발생량이니까 여기서는 1시간당 2만 kg의 증기를 발생시킨다 라고 했죠. 그래서 2만 단위로 kg/h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H2-는 증기 엔탈피 725 마이너스 요 H- 뭐예요? 급수 엔탈피. 그래서 급수 엔탈피는 25라고 나오네요. 25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답이 25974 kg/h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 1kg에서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소요되는 열량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비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열을 기호로는 C라고 적었고요.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kcal/kg의 도시란 말이야. 그래서 단위를 읽어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물질 1kg 단위 질량당이라고도 하죠. 어떤 물질 1kg당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의 취급상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8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틀린 것이라고 했는데 쭉 한번 읽어보면 1번에 온도가 353 켈빈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맞아요. 그래서 353 켈빈 또는 80도씨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압력계는 고장이 날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사용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맞죠? 압력계가 고장날 때까지 기다리면 위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압력계라는 거는 고장날 때까지 방치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새 걸로 교체해줘야 되는 겁니다. 2번도 맞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압력계 사이폰관의 수직부에 코크를 설치하고 코크의 핸들이 축방향과 일치할 때 열린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다 콕 밸브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콕 밸브 같은 경우는 어때? 손잡이가 이게 축방향이죠. 배관의 축방향. 손잡이가 이렇게 축방향을 가르칠 때 열려야 되고, 축방향과 이렇게 교차할 때는 어떻게 닫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거고요. 그럼 틀린 건 4번이겠죠. 4번에 보시면 부르동관 내에 직접 증기가 들어가면 고장이 나기 쉬우므로 사이폰관에 물이 가득 차지 않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물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류 보일러의 자동 장치 점화 방법의 순서가 맞는 것은 요거 답은 1번이에요. 첫 번째 송풍기를 기동시키고 그 다음 연료 펌프 그 다음에 댐퍼를 열어서 프리퍼지 시키고요. 그 다음 점화용 버너에 착화시키고 점화용 버너를 이용해서 주 버너를 착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는 송연 프점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송연 프점 주 뭐예요? 송풍기, 그 다음에 연료 펌프, 프리퍼지, 점화용 버너, 주 버너 요 순서대로 동작을 시킨다, 점화시킨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다음 중 고체 연료의 연소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110페이지에 나오는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 아주 잘 나오고요. 자, 일단 고체 연료의 연소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화격자라고 돼 있죠. 화격자라는 게 뭐예요? 고체 연료,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이 있다. 석탄을 받쳐주는 격자 형태의 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석탄을 이렇게 쭉 깔아 놓는 거야. 깔아 놓고 연소를 시킵니다. 이렇게 화염을 연소시키고, 그리고 석탄 연료가 계속 타면서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상부에서 이렇게 석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지. 즉 이렇게 쉽게 생각하려면 화격자라는 거는 석탄 그릴, 요거는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석탄을 올려두는 그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화격자다. 그래서 고체 연료를 올려두는 판을 화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려면 석탄 그릴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없어. 사실은 제가 지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화격자 연소라는 건 결국 뭐야? 석탄, 고체 연료죠. 맞아요. 그 다음 2번 잠깐 패스. 3번에 보시면 미분탄 연소 방식. 미분탄도 뭐예요? 석탄보다는 조금 작은 형태의 입자를 가진 그런 탄들을 미분탄이라고 하고, 그 다음 4번에 유동층 연소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동층을 다른 말로 세분탄이라고 해요. 세분탄은 뭐예요? 미분탄보다 더 가는 고체 연료를 세분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1, 3, 4번은 다 뭐야? 고체 연료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2번에 보시면 확산연소라고 돼 있는데 확산연소 뭡니까? 기체죠. 기체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연소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번 문제에 고체 연료의 연소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확산연소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보일러 열 정산 시 증기의 건도는 몇 % 이상에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는가? 자, 요거는 해설 참고하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보일러 열 정산 시 증기의 건도 해가지고 강철제 보일러는 98%, 주철제 보일러는 97%라고 돼 있죠. 그리고 밑에 지문에 보시면 주철제 보일러라는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강철제 보일러로 가정하여 98%로 본다. 그러므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일러 열정산 시 증기의 건도는 몇 % 이상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주철제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므로 답은 3번 98%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증기 중에 수분이 많을 경우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죠. 이 증기 중에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건조도나 열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증기에 섞인 수분이 배관이나 기타 장치를 타격하는 수격작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악영향이야, 많을 때는. 그러면 잘못된 것은 했죠. 자, 1번에 건조도가 저하한다. 그렇죠. 수분이 많으니까 당연히 건조도는 저하할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증기의 손실이 많아진다. 그렇죠. 수분이 많은 만큼 그 수분이 증기의 열량을 흡수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증기의 손실 역시도 많아진다. 즉 효율이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증기 엔탈피가 증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엔탈피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죠. 증기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손실이 늘어났으니까 감소하겠지. 그러므로 틀린 건 3번이네요. 증기 엔탈피는 감소한다. 그래서 4번에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 앞에 설명드렸죠. 증기 중에 수분이 장치나 배관을 타격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1, 2, 4번은 맞는 거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공기 예열기에서 전열 방법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요 공기 예열기의 전열 방법에 따른 분류는 전도식, 재생식, 히트 파이프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재생식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추결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열팽창식이 되겠죠. 그러므로 10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11번 문제. 다음 중 수명계의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할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기능시험이라는 거는 장치에 뭔가 이상이 있다던가 뭐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험인데
그러면 이 수면계획 기능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보일러 가동하기 전에 수면계 밑에 물컵을 열었다 잠금으로써 수면계가 정확한 수위를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운전 중에 이 수면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두 개의 수면계의 수위가 동일할 때라고 돼 있는데 두 개의 수면계가 동일하다라는 건 뭐예요? 수면계가 정상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죠. 반대로 두 개 중에 수면이 뭔가 하나가 낮다거나 높다거나 그래서 두 개의 수면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고장났다는 소리거든. 그럴 때는 수면계 기능 시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수면계 기능 시험 시기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수면이 동일할 때는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밑에 동그라미 3, 4번 보면은 3번에 수면계 유리의 교체 또는 보수를 행하였을 때 당연히 시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프라이밍, 포밍 등이 생겼을 때 요럴 때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난방 및 온수 사용 열량이 40만 kcal/h인 건물에 효율 80%인 보일러로서 저희 발열량 1000kcal/노말 미터 삼승인 기체 연료를 연소시키는 경우 시간당 소요 연료량은 약 몇 노말 미터 삼승/h인가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하는 N이 노말이죠. 노말. 왜? 기체 연료이기 때문에 노말 상태, STP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N이라는 걸 넣어서 미터 삼승/뭐 아워, 미터 삼승/kg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혼자서 푸실 때는 이 노말을 표시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없어도 기체 연료인 걸 알면 되지만 문제에서는 뭐 FM대로 쓰다 보니까 노말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기체 연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지우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시간당 소요 연료량, 그래서 사용 연료량을 구해라 라는 거고 효율을 줬기 때문에 일단 효율 공식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효율 이타라는 거는 GFHL 분의 G의 H2-H- 라고 해서 풀었죠. 이때 GF가 사용 연료량, HL이 연료의 저희 발열량 또는 고위 발열량 또는 발열량이 됐다. 그 다음에 G라는 게 급수량 또는 증기 발생량, 그 다음에 H2-는 증기 엔탈피, H-는 급수 엔탈피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표시해보면 효율 80%라고 줬잖아. 그래서 효율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발열량 줬네요. 연료의 저희 발열량 줬고요. 그리고 난방 및 온수 사용 열량을 줬네요. 그래서 뭐 증기 발생량이라던가 증기 엔탈피, 급수 엔탈피 준 게 아니고 사용 열량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G 에다가 H2-H-를 다르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다고? Q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Q라는 게 뭐예요? 유효열 또는 뭐 유효출열이라고도 하고 하고 전격 출력이라고도 하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용 열량 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Q가. 왜? 전격 출력이라는 게 뭐예요?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증기를 이용해서 그 난방을 한 실제 용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기 사용량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용 열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요. 이타는 GF의 HL에 분의 요거 대신에 Q가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조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효율 80%라고 줬기 때문에 이타가 우리가 80%라고 적으면 안 되죠. 100 나눠서 0.8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GF 연료 사용량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놔두고요. 곱하기 HL은 저희 발열량 만이네요. 만 단위까지 적어드릴까요? 킬로칼로리 퍼 노말 미터에 삼승이 되고요. 그 다음 분의 Q 라고 왜 적을까? Q라고 적으면 안 되고 사용 열량 그렇지 40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효율과 GF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꾸면 되잖아.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GF니까. 그래서 요 GF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효율이랑 자리를 바꿉니다. 자, GF는 0.8 곱하기 10,000분의 40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효율은 제가 단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단위를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킬로칼로리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노말 미터 삼승은 위로 올라갈 테니까 노말 미터 삼승 퍼 아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맨 끝에 나오잖아요. 시간당 소요 열량은 약 몇 노말 미터 삼승 퍼 아워인가? 단위가 맞다라는 거는 공식이 정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풀어보면요. 답이 50이 나오겠네요. 50 노말 미터 삼승 퍼 아워가 되겠더라.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0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에 보시면 유황분이 없어서 기기 부식의 염려가 거의 없다라고 돼 있죠. 근데 액체 연료 유황분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분이 있어서 기기 부식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므로 13번에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 2, 3, 4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번에 고체 연료에 비해서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높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연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 연료가 있는데 이때 발열량이 가장 큰 게 기체, 그 다음이 액체 연료 순이었어요. 그래서 발열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효율이 좋고 완전 연소하기가 쉽죠. 고체 연료는 효율이 낮고 완전 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기체 연료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발열량이 높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취급이 어렵고 운반이 어렵죠. 자, 거기에 비해서 액체 연료는 취급과 운반이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고체 연료에 비해서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높다. 맞죠? 여기 표시한 대로 고체 연료보다는 액체 연료가 발열량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맞고, 그 다음 3번에 연소 효율이 높고 연소 조절이 용이하다. 이것도 고체 연료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수송과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하다. 자, 이거는 액체 연료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액체 연료가 고체, 기체 연료보다 운반 및 저장, 수송이 좋습니다. 왜 그래? 액체이기 때문에 용기의 모양에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액체이기 때문에 수송과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 3, 4번은 맞는 거고 13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일러 마력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100도씨 물 15.65kg을 1시간에 증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요게 답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자, 1bhp 1보일러 마력이라고 했죠. 이 1보일러 마력이라는 거는 열량 Q로 나타낼 때는 8435 kcal per hour로 나타냈었고요. 상당 증발량 G2로 나타냈을 때는 15.65 kg per hour로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측에 해설 보시면 보일러 마력 해가지고 표준 대기압 760mHg에서 100도씨의 포화수 15.65kg을 1시간당 100도씨 포화 증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즉 100도씨 포화수를 물이잖아. 100도씨 포화수를 100도씨 증기로 바꿀 때 이때 상당하는 증발량이 뭐예요? 상당 증발량 G잖아. 그래서 이 G가 15.65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1보일러 마력이다, 이 소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00도씨 물 15.65kg을 1시간에 증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자,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외분식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외분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통이 있으면 이 연소실을 바깥쪽에 설치한 거를 외분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외분식이라는 거는 1번에 보시면 연소실의 크기나 형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노출돼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연소 효율을 좀 더 높이고 싶으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부하가 작으면 조금 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실의 크기나 형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에 연소율이 좋다. 기본적으로 내분식보다 이 전열 면적이 커요.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소율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 2번 다 맞고, 그 다음 3번에 사용 연료의 선택이 자유롭다. 그렇죠. 연소율이 좋으니까 사용 연료를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노출돼 있다 보니까 청소도 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용 연료의 선택이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 틀린 거는 4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에 방사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방사 손실 어때? 외부로 이렇게 손실되는 열량을 방사 손실이라고 하죠. 방사 손실은 노출돼 있기 때문에 크다. 자, 그러므로 15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번 수트 블로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수트 블로어가 뭡니까? 이 주로 보면 수간 보일러에 많이 쓰죠. 그래서 관류 보일러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너가 설치돼서 여기서 화염이 쫙 치출돼가지고 관을 과열하기는 형태가 되는데, 자, 이때 관 외면에 이 연소를 행하다 보면 그름이라는 게 붙잖아요. 이때 그름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수트 블로어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 롱 리트랩터블형, 뭐 장발형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압 증기라던가 공기 같은 게 분사되면서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열면에 붙은 그름을 쫙 떼어내주는 게 결과적으로 수트 블로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수트 블로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전열면 외측의 그름 등을 제거하는 장치다. 맞죠? 방금 설명드렸어요.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분출기 내의 응축수를 배출시킨 후 사용한다. 그렇죠. 분출기 내에 응축수가 고여있으면 이 응축수가 수트 블로어시 날아튀면서 장치를 때리는 수격작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겁니다. 응축수 배출 후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블로우 시에는 댐퍼를 열고 흡입 통풍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이제 분출해낼 때는 당연히 댐퍼를 열고 흡입 통풍을 증가시켜야지 이렇게 굴뚝이 뒤쪽에 있으면 그름이 쫙 불려서 빠져나가 주겠죠. 자, 그러므로 1, 2, 3번 다 맞는 거고, 4번에 보시면 부하가 50% 이하인 경우에만 블로우 한다라고 돼 있는데, 부하가 없을 경우, 즉 부하가 50% 이하, 전원이 꺼져 있다. 그러면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수트 블로어를 해버리면 그름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떻게 돼? 보일러 하부에 그냥 쌓여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그러므로 부하가 50% 이상일 때 어느 정도 압력이 있을 때, 즉 배풍, 이 통풍력이 있을 때 행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6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부하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블로어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급수 제어의 약호는 피드 워터 컨트롤이라고 하죠. 답은 2번 FWC가 되는 거고, 뭐 1번에 ABC는 오토 보일러 컨트롤 해가지고 보일러 자동 제어, 그 다음 3번에 STC는 스팀 템퍼레이처 컨트롤 해가지고 뭐 증기 온도 제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에 ACC 같은 경우는 오토매틱 컨버지션 컨트롤이라고 해서 자동 연소 제어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틀리시면 곤란합니다. 많이 나왔죠. 그래서 17번의 급수 제어는 답은 2번 FWC. 자, 다음 18번 문제. 원통형 보일러와 비교할 때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원통 보일러의 대표적인 보일러, 노통 보일러를 그리겠습니다. 자, 노통입니다. 노통 보일러 뭐다? 원통 보일러의 대표적인 보일러. 그 다음에 수관 보일러 대표 관류 보일러 그리겠습니다. 자, 대표끼리 이제 특징을 비교합니다. 관류 보일러, 수관 보일러의 대표 보일러입니다. 자, 이때 원통 보일러와 비교할 때 수관 보일러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건데, 자, 1번에 수관의 관경이 적어 고압에 잘 견딘다. 그렇죠. 관으로만 되어 있다.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는 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압에 버티기 좋습니다. 왜? 직경이 일단 작잖아. 그리고 노통 같은 경우는 어때? 통이 크기 때문에 고압에 견디기는 힘들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보유수가 적어서 부하 변동 시 압력 변화가 적다라고 돼 있는데, 보유수가 적기 때문에 부하 변동 시 압력 변화가 어때? 커요. 즉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얘는 어려워. 하지만 노통 보일러는 어때요? 수부가 크기 때문에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좋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18번에 수관식 보일러 특징으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보유수가 적어서 부하 변동 시 압력 변화가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거 2번이고, 3, 4번 보면 3번에 보일러 수의 순환이 빠르고 효율이 높다. 그렇죠. 요거 순환율이 빠릅니다. 보통 보면 수관식 보일러는 거의 다 강제 순환식을 채택해요. 그 다음 4번에 구조가 복잡하여 청소가 곤란하다. 그렇죠. 얘는 그냥 통이고 얘는 관이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여 청소하기가 곤란하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18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에 보시면 관성력 집진장치 해가지고 충돌식, 반전식 나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관성력 집진장치 중에 충돌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이 배기가스가 요 판에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그 중에 먼지 같은 경우 이물질은 이렇게 떨어지는 형식이죠. 그리고 충돌식 말고 반전식이라는 거는 판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있어가지고 이 배기가스가 이렇게 흐름이 반전되면서 먼지가 밑에 쌓이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관성력 집진장치 충돌식 반전식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의 전기식 집진장치를 다른 말로 코트렐 집진장치라고 한다라고 했죠. 니은도 맞고. 그 다음 디귿의 저유수식 집진장치에서 로터리 스크래버라고 나오는데 저유수식이 결국 뭐예요? 유수식이야. 즉 습식 그 집진장치 중 세정식 집진장치에 속하고요. 유수식입니다. 그래서 유수식 중에 로터리 스크래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맞고요. 틀린 것은 리을입니다. 가압수식 집진장치에서 임펄스 스크래버라고 돼 있는데 임펄스 스크래버는 가압수식이 아니고 회전식에 속해요. 그러므로 19번에 틀린 것은 4번 리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일러의 안전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겠어요? 답은 1번 과열기. 과열기는 뭔데? 이 안전장치가 아니고 폐열 회수장치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 나머지 뭐 2번의 안전밸브 같은 경우는 동체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 압력을 외부로 이렇게 빼줌으로써 동체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그 다음 3번의 저수위 경보기는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경보해주는 안전장치죠. 그 다음 4번의 방폭문은 연소실에 부착돼가지고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지가 먼저 탁 열리면서 연소실 내부의 압력을 밖으로 빼줌으로써 연소실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그래서 2, 3, 4번 다 안전장치고 1번만 폐열 회수장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일러 중 특수 열매체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은 해가지고 21번 같은 경우 교재 54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거기 딱 펴보면은 특수 열매체 보일러는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쭉 나옵니다. 수은, 다우썸, 그리고 모빌썸, 그리고 카네크롤. 용액과 같은 특수 열 매체를 이용해 증기를 발생시켜 사용하는 보일러를 특수 열매체 보일러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1번에 특수 열매체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은 뭐겠어요? 카네크롤 보일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뭐 1번 타쿠마 보일러는 수관식 보일러, 3번의 슐처 보일러도 수관식 보일러, 4번의 하우덴 존슨 보일러는 원통 보일러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특수 열매체 보일러는 2번. 자, 다음 22번 보일러 저수위 경보장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요 22번 같은 경우 교재 79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저수위 경보장치에서 플로트식이 뭐예요? 부자를 띄워가지고 부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경보를 하는 장치를 플로트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맥도널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2번에 전극식은 전기 전도성을 이용하는 거죠. 주로 보면 뭐 전극봉 이런 걸 쓰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열팽창식을 다른 말로 코프스식이라고도 하는데 금속의 열팽창력을 이용해서 수위를 경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위 경보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압력 제어식 이런 건 없죠. 그래서 22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에 23번 보일러 자동 제어에서 신호 전달 방식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자동 제어의 신호 전달 방식 공, 유, 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공기압, 유압, 전기식 그 신호 전달 방법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중에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전기식이고 그 다음에 유압식이고 가장 안 좋은 게 공기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 전달 방식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팽창식 이런 건 없죠. 자, 그 다음 24번 문제 연료의 연소시 과잉 공기 개수 공기비를 구하는 올바른 시근에서 공기비 M은 A 제로분의 A라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론 공기량 분해 실제 공기량 하면은 공기비 M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5번 다음 각각의 자동 제어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목표값이 일정한 자동 제어를 추치 제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목표값이 일정한 거는 정해진 그 목표치다라고 해가지고 정치 제어라고 부릅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어느 한쪽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다른 제어를 정지시키는 것은 피드백이 아니고 인터록이었죠. 그래서 뭐 A 동작과 B 동작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A 동작이 ON 됐어. 그럼 B 동작은 OFF 되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B 동작이 ON이 됐어. 그러면 A 동작은 OFF가 되어야 되는 게 인터록입니다. 그래서 주로 안전장치에 쓴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프레스가 있으면 프레스에 요 레이저 센서가 있습니다. 그럼 손이 딱 들어가서 레이저 센서를 차단하잖아요. 그럼 차단한 게 A 동작이면 프레스 운전이 OFF 되는 거야. 그래서 손이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프레스가 탁 꺼져버리는 거죠. 이런 거를 인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3번에 결과가 원인으로 되어 제어 단계를 진행하는 것을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치와 그 첫 번째 이제 그 목표치를 비교하면서 운전하는 거를 피드백 제어 해서 1, 2, 3번 틀렸고요. 맞는 거는 4번이겠네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차례대로 진행하는 제어를 시퀀스 제어라고 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보일러에서 카본이 생성되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보일러에서 생성되는 카본이라 함은 이 연소 중에 발생되는 카본은 결국 뭐냐면은 검댕이에요. 검댕이 뭐 다른 말로는 그름. 그러면 이 그름, 검댕이, 카본이죠. 다 같은 말인데 얘들이 축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결과적으로 불완전 연소됐다 이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카본이 생성되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즉 원인이라는 게 뭐야? 불완전 연소거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유류의 분무 상태 또는 공기와의 혼합이 불량할 때 불완전 연소되니까 카본이 축적되겠죠. 1번 맞아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버너 타일의 각도가 버너의 화염 각도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화염이 작다 보니까 당연히 불완전 연소 되겠죠. 그래서 카본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노통 보일러와 같이 가느다란 노통을 연소실로 하는 것에서 화염 각도가 현저하게 작은 버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완전 연소돼요. 카본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노통 보일러와 같이 이 보일러가 있을 때 노통이 이렇게 가늘고 길잖아요. 이때 버너가 설치되는데 화염 각도를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화염 각도가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야. 그럼 화염이 이렇게 쫙 분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과연소가 일어나고 이 반대편에는 어때? 그름이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 연소 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노통이 있을 때는 현저하게 각도를 줄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연소실 그 분사 각도를 이 화염 각도라고 하는데, 이 화염 각도를 이렇게 줄여버려 가지고 이때는 화염이 가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염이 가늘게 나와줘야지만 완전 연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3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노통 보일러와 같이 가느다란 노통, 이렇게 가는 노통이죠. 가는 노통을 연소실로 하는 것에서 화염 각도가 현저하게 작은 버너를 설치해야지 되는 거예요. 버너를 설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완전 연소되니까 카본이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겠죠. 카본 생성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4번 한번 보면은 직립 보일러와 같이 연소실의 길이가 짧은 노에다가 화염의 길이가 매우 긴 버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그름이 많이 발생하겠죠. 요 녀석같이 짧은 노에는 화염의 길이를 어떻게 짧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번에 생성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파이프 또는 이음새의 나사 이음 분해 조립 시 파이프 등을 회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공구는 뭐겠어요? 파이프 렌치죠. 조이고 푸는 거는 파이프 렌치고, 뭐 1번의 파이프 리머 같은 경우는 보일러 내면을 다듬는 공구가 되겠고, 그 다음 2번의 파이프 익스펜더라는 거는 확강기입니다. 관의 직경을 넓힐 때. 그 다음 4번의 파이프 커터는 관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나사 이음 시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는 거는 3번 파이프 렌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8번 다음 중 여가식 집진장치의 분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틀린 것은 1번이죠. 유수식은 뭐예요? 여가식이 아니고 습식 집진장치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해설 보면 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에 틀린 것은 1번.
그 다음 29번 절대 온도 380 켈빈을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약 몇 도씨인가? 야, 이 문제는 주는 문제죠. 이 문제 틀리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도씨를 이 절대온도 켈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 273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켈빈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야? 켈빈을 도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켈빈 마이너스 273 해주면은 도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게 380 켈빈이고 마이너스 273 해주게 되면은 결과값이 107 도시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29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체 연료에서 탄화가 많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103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교재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체 연료에서 탄화가 많이 될수록 이 소리는 뭐냐면은 탄소분이 증가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탄소분 C가 증가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왜? 탄소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고정탄소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휘발분은 감소되어 연료비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발열량 역시 증가하고 연소 속도도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착화 온도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탄소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때? 발열량이 높아지고 연소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가? 고체 연료가. 자, 그래서 30번에 맞는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